기자님, 그 불법 부장판사 회의하고 사발위에서 다소 다른 형사 조치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 그 의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의견들이 우리 법원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제가 결론을 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실 시점은 어느 정도 정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 가지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시점도 그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 내용 자, 화면 보셨습니다만 뭐 들어간 모습이 웃기는 했지만 아마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괴로운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닐까, 김명수 대법원장 모습인데, 이번 주에 전국 각급 판사 회의가 열렸고 또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가 있었고 오늘은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막 판사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이에 따라서 혹은 직급에 따라서 갈등들이 뭐 적지 않다면서요? 예, 지난 요 시간대 제가 아마 사법부 대란, 법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 특별조사단이 세 번째 조사를까지 해가지고 결론이 사법행정권 남용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그건 잘못이고 개선해야 되는데 이거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처벌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래 했다면은 그 김명수 원장이 자기가 임명한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들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고 개선 약속하고 그다음에 그걸로 딱 종결 지었어야 되는데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그걸 위해서 고소고발도 가능한 것처럼 수사 의뢰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법난의 조짐이 일어났고 그 일주일 사이에 일선 그 소장 판사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법원장이 또 법원 행정처가 검찰에 고발해야 된다, 고소 수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오히려 이제 서울 고법부장이라든가 뭐 이런 판사회의나 부장판사 회의에서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문제가 있고 잘못을 했지만은 그 형사처벌하는 거는 옳지 않고 그거는 법원의 기본 재판 독립 또 판사의 재판 독립에도 근본적으로 큰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중견 이상 판사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 마무리되지 않고 다음 주에 또 전국 법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까지 이어지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이 이번 주 안에 어떤 행태라든지 간에 이걸 수습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굉장히 사법부에 큰 난이 일어날 것 같은데 생각이. 자, 조혜진 전 의원이 지금 난이 일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고법 부장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냐라면서 지적을 하고, 그런가 하면 젊은 판사들은 그 고법 부장판사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때 승진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옹호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판사들이 서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반 젊은 판사들은 자기 선배들인 고법 부장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하는 그런 양상이잖아요. 지금 조혜진 전 의원님은 난이 일어날 것 같다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난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차관급 아닙니까? 고위 법관들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해서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이 이미 밝혔고 그러면서 오히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9월 취임 직후에 사법부 내부의 힘으로 이걸 해결한다. 검찰이 그러니까 손을 빌릴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형사고발 운운하면서 형사고발 시사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신공격성 어떤 공격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지금 각급 법원의 평판사들 같은 경우는 이건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반대 의견을 밝힌 거는 그거들이 일정하게는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사자들 아니냐? 네,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잘 나가서 거기까지 갔던 사람들 아니냐. 네. 그러면서 그중에 상당수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 문제의 법원 행정처를 거쳐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장까지 지금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내란이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 89명 가운데 41%인 37명이 법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평판사들의 공격이 근거 없는 공격은 아니다. 근데 아무튼 그 신구가 완전히 입장에 첨예하게 갈린 상태에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시간을 끌면서 좌고우면할 게 아니라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6년이었거든요. 예. 6년 동안 인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아. 해마다 승진 인사가 있었고 고법부장 승진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고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일선의 단독 판사들도 그때 단독이 됐고 평판사에서 단독이 됐고 부장들도 그때 부장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럼 똑같이 다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미 검찰에 수많은 고발이 돼 있거든요. 검찰이 의지만 있으면 그 전임 그 대법원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굳이 이거를 갖다 고발하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저 대법원을 비롯한 이 각급 판사들은 자기들이 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거 범죄니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도 고발하면 검찰이 가져오기도 전에 이미 판결 난 겁니다. 본인 그 판결 난 판사들은 겁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판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그 근대 사법이 그렇지만은 복잡하네, 고소하는 사람, 수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재판하는 사람 따로 두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재판하는 사람이 이걸 유죄라고 생각하고 수사도 하고 고소도 하고 또는 고소 의뢰까지 해버리면 재판 하나만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현실론으로 그 제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100%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냐면 대법원장 보고 고발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검찰이 그래서 수사를 했어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해당 재판부는 대법원장이 아니죠. 다른 판사예요.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그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판결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고발을 했든 말든 자기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법의 원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 제기 자체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하는 잘못된 시각이라는 평판사들의 주장도 있다. 이 점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건 뭐 양쪽 다 주장 다 일리가 있으니까